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네, 은솔 씨, 11월이 무슨 달인지 아세요? 글쎄요.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시작점인 달? 50%는 맞았어요. 오. 아니, 인디언이 쓰는 말 중에 네. 11월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 않은 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감성적이다. 그렇죠. 네. 인디언 감성. 인디언 감성. 네. 그 이유는 11월 달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차가운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인데요. 이 남아있는 가을의 어떤 따뜻한 희망을 마무리하고 또 네. 새로운 달을 준비하자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가을 탓이나 봐요. 아, 네. 그리고 네. 또 하나 제가 약간 아재 개그를 하자면 이제 뱀과 벌이 없는 달이라고 해서 유명하거든요. 왜요? 노벤벌이라고. 아세요? 그런 의미가 있구나. 네. 우리도 이 의미에서 새로운 역사를 함께 맞이하러 가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이 노벤벌에 노벤벌에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2000년 11월 20일 영종도와 용류도 일원의 간석지에 영종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영종대교는 우리나라 항공 수요에 대비하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중추 공항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인천시 중구 영종, 용류도 일원 간석지에 건설됐는데요. 또 인천국제공항과 육지를 연결하는 접근 교통수단 확보를 위한 고속도로 건설의 일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이 다리를 디자인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 영종대교의 제작은 현상공모로 진행이 됐거든요. 1991년 12월에 현상공모 당선작이었던 국내 기업의 3차원 케이블 자정식 현수교가 선정됐습니다. 우와, 당선이 된 이유도 궁금하네요. 네, 당선 이유는 교량 건설에 돈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영종대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이기 때문에 교각 사이로 대형 선박이 지나갔어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가능하도록 독특한 형태의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영종대교는 1995년 12월 공사에 착수해 2000년 11월 20일 준공됐는데요. 이 대교는 영종도와 인천 육지부를 연결하는 총 길이 4,420m로 주탑 높이는 107m, 교각수 49개의 2층 다리로 설계됐습니다. 그리고 영종대교의 위층은 6차선 도로로 아래층은 4차선 도로와 곡선 철도가 지나는 당시 최대의 통행 능력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또 케이블이 다리의 하중을 지탱하는 현수교 방식을 채택해서 국내 기술 최초로 2,000m 이상의 현수교에 3차원 형상의 케이블을 적용했습니다. 국내 처음으로 뉴매틱 케이슨이라는 무인 굴착 방식을 동원하기도 했는데요. 뉴매틱 케이슨은 진도 6의 지진과 초속 65m의 강풍에도 100년 이상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그렇구나. 또 제가 알기로는 영종대교 현수교가 기록의 다리로 평가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논문 때문이라는데 논문과 다리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당시 영종대교가 건설되기 전까지 주탑과 주탑을 잇는 케이블을 다리 상판에 직접 걸어놓은 3차원 케이블 자정식 현수교는 지금껏 논문으로만 거론이 됐고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영종대교는 주위의 바다 경관과 어울리는 미적 감각을 살리기 위해 다리 모양을 우리나라의 전통적 기와지붕의 처마 곡선을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네, 영종대교는 주탑 주변과 현수교 구간에 설치된 322개의 색채 조명 등을 통해서 봄에는 녹색, 여름에는 흰색, 그리고 가을에는 노란색, 겨울에는 붉은색으로 매일 일몰 직후부터 다음날 일출 직전까지 밤바다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10년으로 가볼까요?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평생 삶에 대해 고민했고 농민을 사랑한 19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문학가 톨스토이. 1910년 11월 20일 톨스토이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2세였는데요. 그는 가정에 계속된 불화로 방랑 여행길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병을 얻었고 아스타포보역의 역장 관사에서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네,
톨스토이는 러시아의 리얼리즘 문학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작가잖아요. 삶과 죽음과 관련된 그래서 그런가 그의 작품 중에 전쟁과 평화가 또 생각이 나네요. 전쟁과 평화는 귀족 중심의 생활 속에서 국외에서 벌어진 전투를 바라보는 시각, 또 국내에서 발생한 전투를 다루면서 역사와 예술을 넘나든 그의 대표적인 장편 소설인데요. 네. 정말 여러 감정 요소를 느낄 수 있는 대작이죠. 네. 톨스토이는 1828년 9월 9일 남러시아에서 명문가의 4남으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 집에 전전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대학 입학 후 교육에 실망을 느껴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는데요. 그리고 1852년 군복무 중 첫 소설인 유년시대를 익명으로 발표해 극찬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농민 생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1962년에 아내 소피아와 결혼 후에 문학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나폴레옹의 모스크바 침입을 중심으로 러시아 사회 변화를 그린 불후의 명작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를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4년에는 남산 웨인 아파트가 철거됐습니다. 남산 웨인 아파트가 그 남산을 가로막고 있어서 철거된 그 아파트 맞죠? 맞아요. 서울시가 1994년 11월 20일 오후 3시에 남산의 남쪽 허리를 가로막고 있던 웨인 아파트를 15억 원을 들여서 폭파 해체한 건데요. 폭파와 함께 A동이 15초 만에 무너졌고 이어서 옆에 있는 B동도 똑같은 과정으로 쓰러졌습니다. 와, 15초 만에 무너지다니. 웨인 아파트도 그런데 필요해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남산 웨인 아파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축된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수출 등으로 바이어 등 외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정작 이들이 머물 곳이 마땅하지 않아서 남산 웨인 아파트를 짓게 된 건데요. 그런데 남산의 경관을 가리고 있어서 결국은 철거 수순을 밟게 된 거죠. 네. 또 1998년에는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유가 뭔가요? 네. 김대중 대통령과 대북 정책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 한국을 찾은 건데요. 네. 당시 두 대통령은 단독 또 확대 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시설, 핵개발 의혹이 시급히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의혹 해소를 위해 현장 방문 수용을 북한에 촉구할 것을 합의하고 동북아 지역 평화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차원에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도 논의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달려봤는데요. 네.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